맥북 에어랑 맥북 프로 뭘 사면 좋을지 오늘 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힉스입니다. 최근에 아이패드 에어 M3와 맥북 에어 M4가 국내에 출시를 해서 저도 구입 후에 리뷰도 했었죠. 근데 사실 두 제품 모두 전작에 비해서 좋아졌긴 한데 그 성능 제외하고는 사실 크게 달라진 게 없어가지고 그냥 맛있는 사골국을 먹는 느낌? 딱 그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오른쪽에 있는 게 맥북 에어인데 요 놈은 제가 잘 쓰고 있거든요. 또 그리고 가끔 맥북 프로랑 비교하면서 어떤 제품이 더 좋나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당연히 맥북 프로가 성능은 더 좋습니다. 가격이 그렇게 비싸니까요. 근데 성능은 당연히 맥북 프로가 좋은데 가성비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맥북 에어 및 맥북 프로 비교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앞에 보시는 것처럼 저는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얘가 맥북 에어 M4고 얘는 맥북 프로 M4 프로입니다. 이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은 스타벅스 가로수길점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튼 제가 두 개를 갖고 있다고 해서 1대1 비교는 좀 어려운 게 맥북 프로와 맥북 에어 자체의 차이도 있겠지만 맥북 프로는 M4 프로 칩에다가 이런 스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성능에서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나아가서 가격도 다르고요. 제가 그래서 성능을 뭐 하나하나 점수 단위로 비교한다기보다는 비교도 하긴 하겠지만 금액을 생각해 봤을 때, 그리고 내가 컴퓨터를 어떻게 사용하냐, 어떤 목적으로 얘네들이 필요하냐, 그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나는 맥북 에어랑 프로 중에 뭘 사야 될까, 이거를 한번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고사양 작업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나 돈이 진짜 철철 흘러 넘친다면은 무조건 맥북 프로고, 그 외 상황에서의 노트북이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아마도 맥북 에어가 더 가성비가 좋지 않을까 싶어요. 또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당연히 맥북 에어랑 프로에서는 많은 차이들이 있겠지만 저는 좀 큰 틀에서, 그러니까 뭐 가격이나 디스플레이나 성능 이런 측면에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바로 리뷰 시작해 볼게요. 영상 시작 전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가격 차이 및 세부 모델 선택이에요. 일단은 당연히 맥북 프로가 더 비싼데 이게 생각보다 가격대가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금액을 기준을 좀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200만원까지만 쓸 수 있어,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한 1억도 쓸 수 있어, 이런 걸 정하셔야겠죠. 나아가서는 작은 화면으로 살지, 램 용량은 어떻게 할지, SSD 용량은 어떻게 할지, 이런 것도 일단 기준을 잡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맥북 에어 같은 경우에는 159만원에서 360만원까지 선택할 수 있고, 맥북 프로는 239만원부터 1079만원까지 선택이 가능해요. 1000만원은 쉽지 않죠? 또 맥북 에어는 13인치와 15인치 모델이 있고 각각 159만원, 189만원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맥북 프로는 14인치와 16인치 모델이 있고 239만원, 369만원부터 시작하죠. 참고로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막 13인치, 14인치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요 화면 크기를 다 보유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기 편하게 그냥 13인치, 14인치, 15인치, 16인치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맥북 에어 13과 맥북 프로 14를 비교해보면은 화면 크기가 거의 비슷하죠. 이게 실제로는 1인치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0.6인치 차이가 나서 그럽니다. 나아가서 맥북 에어는 M4 칩만 있지만 맥북 프로는 M4 칩뿐만 아니라 M4 프로, M4 맥스까지 있어요. 자, 일단은 화면 크기를 먼저 결정해야 됩니다. 제가 항상 맥북 리뷰할 때마다 말하는데 저처럼 클램쉘로 사용하면서 외부 모니터를 연결해서 맥북을 사용하거나 자주 외출이 필요해서 휴대성이 우수한 맥북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조금이라도 더 가벼운 맥북 에어 13인치 또는 맥북 프로 14인치 모델을 추천드리고, 대부분 실내에서 사용하고 또 맥북 자체로만 사용한다고 하시면은 조금 더 무겁지만 화면은 더 큰 맥북 에어 15인치나 맥북 프로 16인치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보통 이게 같은 스펙이나 비슷한 스펙 기준으로 봤을 때 화면이 작은 맥북에서 큰 맥북으로 가면은 한 30에서 40만원 정도가 더 추가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 가격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냥 둘 다 화면이 작은 걸로 선택했습니다. 또 그리고 맥북 프로는 3가지 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M4 맥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쓰는 사람들이 좀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 놈은 좀 빼겠습니다. 이게 맥북 프로 14인치만 본다고 하더라도 맥스 칩이 탑재된 가장 가벼운 모델의 금액이 한 500만원 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이 M4 프로 칩도 정말 좋지만 오늘은 M4 칩 기준으로만 해볼게요. 일단은 맥북 에어 M4부터 보면은 15만원을 추가하면은 GPU 코어수가 2개 더 증가하죠. 이걸 추가하면 뭐가 좋냐, 속도가 증가합니다 라는 말은 너무 큰 틀이잖아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영상이나 사진 편집 등 관련 작업을 할 때 속도가 향상되고 맥OS를 조금 더 부드럽게 사용할 수 있고, 또 게임의 성능도 약간 개선돼요. 그렇기 때문에 웹서핑이나 유튜브용으로 맥북 에어를 사용할 거다 라고 하시면은 굳이 추가를 안 해도 되고, 나는 그래도 간단한 뭐 영상 편집이나 사진 편집 그런 걸 할 건데 조금 더 부드러웠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은 추가를 고려해 보셔도 되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갖고 있는 이 맥북 에어가 깡통형, 그러니까 기본 모델이거든요. 옵션을 하나도 추가를 안 했어요. 이거를 제가 지금 서브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가끔 편집도 하는데 답답할 때가 있긴 한데 그래도 큰 무리 없이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뭐 굳이 추가를 안 해도 괜찮겠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맥북 에어는
아끼면 아낄수록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해요. 거기다 막 옵션을 막 덕지덕지 할 바에는 맥북 프로로 그냥 가는 게 좋다는 마인드. 또 그리고 램도 선택해야 되는데 애플 인텔리전스 덕분에 이 램이 정상화를 당해서 8기가가 아닌 16기가가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램도 굳이 추가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니 무엇보다 램 추가가 너무 비싸요. 물론 SSD 용량을 추가하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256기가 선택하고 원래 사용 중이던 외장 SSD를 쓰기로 했습니다. 저장 공간을 보면은 프리미어 프로랑 포토샵이 설치가 되어 있어도 용량이 저한테는 크게 부족하진 않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구입하면은 가장 저렴한 가격인 159만원 또는 SSD를 추가하면은 약 189만원으로 맥북 에어 M4 구입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맥북 프로도 한번 간단하게 볼까요? 맥북 프로 같은 경우에는 만약 작업을 한다고 하시면은 24기가로 올리는 게 좋더라고요. 여기서 SSD 용량이 더 필요하다 라고 하시면은 추가하시면 되죠. 맥북 프로를 간단하게 끝내는 이유는 사람마다 사용 환경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냥 최소 250만원? 한 이 정도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맥북 프로로 만약에 올라오신다고 하면은 너무 깡통보다는 최소한 옵션 한두 개는 더 추가해도 좋지 않나 라는 게 좀 제 생각이긴 하거든요. 자, 아무튼 맥북 에어를 사든 맥북 프로를 사든 가장 중요한 거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디스플레이 스펙 차이입니다.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은 디스플레이 스펙은 맥북 프로 M4가 확실히 더 좋으며 디스플레이 품질 수준이 맥북 에어 M4 비해 한 등급이 더 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맥북 에어는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어 있고 맥북 프로는 리퀴드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어 있죠. 이게 한번 보시면은 맥북 프로에만 XDR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죠. 이 XDR이라는 말은 애플이 자사의 고급 디스플레이에 적용한 이름으로 익스트림 다이나믹 레인지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맥북 에어보다 더 좋은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어 있다, 이 말을 XDR로 표현을 한 거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스펙에서 많은 차이가 나는데, 일단 맥북 에어 M4는 IPS LCD 패널이 탑재되어 있고 맥북 프로 M4는 미니 LED가 탑재가 되어 있어요. 참고로 미니 LED는 OLED가 아닙니다. 이거 설명하면 너무 길어져서 이거는 패스할게요. 아무튼 맥북 에어에 탑재된 IPS LCD 패널도 색감도 밝고 또 깔끔하지만 전문가에게 더 적합한 제품은 미니 LED가 탑재된 맥북 프로 M4입니다. 여기서 잠깐, 그 말이 뭐냐, 영상 시청이나 웹서핑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맥북 에어 M4로도 충분히 만족감을 느끼시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요놈도 일반적인 작업 환경에서는 충분한 밝기와 색 정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간단하게 사용할 거야 라고 하시면은 맥북 프로까지는 안 가셔도 됩니다. 이게 맥북 프로랑 비교했을 때 아쉬운 것 뿐이지 다른 노트북이랑 비교한다면은 성능이 아쉽다고는 잘 안 느껴집니다. 잘 아시겠지만 맥북 에어도 정말 좋은 노트북입니다. 하지만 미니 LED는 고휘도, 고명암비, 안부 표현이 우수한 전문가급 디스플레이를 보였기 때문에 컬러가 중요한 콘텐츠 제작자시라면은 역시 맥북 프로 M4가 더 좋은 선택지예요. 스펙상 맥북 에어 M4는 SDR 최대 500니트의 밝기이고 맥북 프로 M4는 SDR 최대 1000니트, 부분 최대 밝기는 1600니트로 맥북 에어보다 약 두세 배 정도 높은 밝기를 보유하고 있죠. 참고로 부분 최대 밝기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영상을 보다가 막 폭탄이 막 뻥 하고 터져요. 그럴 때 최대 밝기가 최대 1600니트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제가 두 제품이 있으니까 밝기 비교를 해볼게요. 보통 유튜브를 많이 시청하시니까 유튜브 창으로 일단 가볼까요? 이렇게 비교해보면은 밝기 차이가 느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거다 보니까 눈으로 보는 거랑 차이가 있겠지만 맥북 에어 M4가 살짝 더 어둡죠? 그리고 영상을 재생해봐도 맥북 프로 M4가 더 밝은 영상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근데 약간 궁금하죠? 밝기가 한 두세 배는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두세 배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물론 어두워, 맥북 에어 어두워. 근데 두세 배 정도 차이면은 이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사실 저도 그 정도로 큰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맥북 프로가 훨씬 더 좋지만 맥북 에어가 맥북 프로에 비해서 아쉬울 뿐이지 밝기나 색감이 전혀 아쉬운 제품은 아니에요. 그냥 맥북 프로가 미친놈입니다. 또 그리고 밝기 얘기를 조금만 더 자세하게 해볼까요? SDR 밝기가 최대 2배가 차이가 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맥북 에어는 HDR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맥북 프로만 HDR을 지원하며 최대 1600니트의 밝기를 보였죠? 이게 언제 차이가 나냐면은 말 그대로 HDR 영상을 재생할 때예요. 자, 이게 HDR 영상인데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제 유튜브 영상보다 밝기나 색감 차이가 확실히 나는 걸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맥북 프로가 더 밝고 더 어둡고 더 풍부한 색도 표현해줄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리고 제가 맥북 프로를 메인으로 사용하는 게 뭐 성능이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 맥북 에어는 아직도 주사율이 60Hz입니다. 진짜 던져버리고 싶어요. 다시 한번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미니 LED가 탑재된 맥북 프로가 한 등급 더 위 디스플레이 스펙을 보유했기 때문에 전문가용, 그러니까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맥북 프로 구입을 추천합니다. 다만 맥북 에어도 IPS LCD 패널이 탑재됐지만 높은 색 표현력을 나타낼 수 있어서 크게 아쉽지 않은 디스플레이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일반적인 작업용으로도 충분하다, 이게 제 결론이에요. 다음 세 번째는 성능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맥북 에어 M4는 가장 저렴한 기본형, 그러니까 깡통 모델인데 맥북 프로는 제가 메인으로 구입했다 보니까 깡통 모델이 아닌 M4 프로 칩에 코어스 램까지 업그레이드한 모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1 비교는 일단 어렵겠지만 그래도 비교를 위해서 성능 점수는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점수거든요. 결론은 싱글코어 같은 경우에는 맥북 에어와 맥북 프로 거의 비슷하죠?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멀티코어나 GPU 점수에서 큰 차이가 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싱글코어는 한 번에 한 개의 작업을 처리하는 능력, 멀티코어는 여러 작업을 동시에 처리하는 능력, GPU는 말 그대로 그래픽 처리 능력인데, 여기서 멀티코어랑 GPU 점수가 높다는 말은 영상 인코딩, 프로그래밍 작업, 대용량 계산, 영상 편집, 3D 작업, 머신러닝 등의 성능 점수가 맥북 프로 M4가 더 좋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자용으로는 맥북 에어보다 맥북 프로가 더 좋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자, 일단 저는 영상 편집을 하니까 영상 편집을 할 때 프리미어 프로로 같은 파일을 렌더링 할 때 얼마나 걸리는지, 또 그리고 발열은 어느 정도 나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전에 측정했던 자료인데, 약 100기가 파일에 4K 60프레임 영상을 렌더링 했을 때 맥북 프로의 렌더링 시간이 맥북 에어 대비 약 6분 정도 빨랐고, 또 맥북 프로는 펜이 있기 때문에 발열도 어느 정도 잘 관리가 된다는 거를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성능의 결론이 뭐냐, 이것도 디스플레이 성능과 동일합니다. 색감을 중요시하고 또 전문가용, 그러니까 편집 등으로 맥북을 사용하신다고 하면은 저는 두말 없이 맥북 에어보다는 맥북 프로가 더 낫다고 생각해요. 2대 이상 뭐 3대 이렇게 촬영하고 여러 효과를 넣는다고 하시면은 더더욱 맥북 프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맥북 프로는 펜이 있기 때문에 발열을 어느 정도 제어하면서 작업이 가능한데, 맥북 에어는 펜리스, 그러니까 펜이 없다 보니까 이런 발열에는 취약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맥북 에어는 어떤 분들이 사용하면 좋냐, 역시 유튜브나 OTT, 인터넷을 사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간단한 편집을 하시는 분들이 좋아요. 성능 점수를 보셔서 알겠지만 맥북 에어가 안 좋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맥북 프로가 미친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상이나 고프로나 오즈모 4K 촬영한 영상도 맥북 에어로 편집이 가능해요. 나아가서 카메라 한 대로 4K 촬영을 해도 역시 큰 무리 없이 편집이 가능합니다. 물론 약간은 답답할 수 있긴 한데 막 크게 거슬린다거나 그건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가끔 서브로 편집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취미보다는 직업으로 삼고 계시거나 곧 직업으로 삼으실 거라면은 아예 시작을 맥북 프로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기타 사항이에요. 그래도 맥북 에어가 더 좋은 점이 있어요. 바로 얇은 두께와 가벼운 무게죠. 제 13인치 맥북 에어와 14인치 맥북 프로를 한번 비교해보면은 두께 차이가 좀 있는데, 정확히는 맥북 에어가 0.4cm 더 얇고 무게에서는 특히 큰 체감을 느낄 수 있는데 360g 차이가 납니다. 이게 별로 안 되는 것 같아 보여도 막상 들어보면 진짜 큰 차이예요. 한 손으로 들어보면은 이거 확실히 체감 납니다. 얘가 무거워요. 팔 아파. 그래서 휴대성 부분도 고려를 해주셔야 되긴 하는데, 맥북 프로랑 맥북 에어를 비교할 때 그 결론이 휴대성은 돼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나는 전문가니까 맥북 프로를 쓸 건데 맥북 프로가 맥북 에어보다 무겁네? 그럼 난 맥북 에어로 가야지 라고 하면은 나중에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내가 어떻게 맥북을 쓸 거냐이고, 그 다음이 얇고 가벼운지 그거를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맥북 에어 13인치와 15인치를 비교해 보면은 두께는 거의 같은데 무게는 270g 차이가 나고, 맥북 프로 14인치와 16인치의 두께는 0.13cm 차이가 나는데 무게가 특히 많이 차이 나요. 약 600g 차이가 나죠. 금액도 금액인데 이 600g 차이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냥 저는 가벼운 14인치로 갔습니다. 제가 2kg대의 노트북을 정말 많이 써봤는데 이거 못 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들고 다닐 수 있죠. 들고 다닐 수는 있는데 자주는 못 들고 다닙니다. 이거 진짜 어깨 아파요. 그리고 구성 포트도 다르죠. 맥북 에어는 맥세이프 충전 포트와 썬더볼트 4를 지원하는 C포트 2개, 그리고는 우측에는 3.5파이 오디오 포트가 전부예요. 아니 C포트라도 하나 더 넣어주지. 반대로 맥북 프로는 맥세이프 충전 포트와 썬더볼트 5 포트를 지원하는 C포트 2개, 그리고 오디오 포트가 있고 우측에는 HDMI 포트와 SD카드 리더 포트 및 C포트가 더 있습니다. 맥북 프로와 비교해보면 맥북 에어가 굉장히 빈약한 포트 구성을 보유하고 있죠. 전 이게 맥북 프로가 다양한 포트를 지원한다 라기보다는 맥북 에어가 부실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얇고 가벼워서 그렇다는 약간 핑계고 그냥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비싸면 300만원 가까이 하는데 포트 구성이 이게 말이 되나? 아무튼 전 그래서 이런 C허브나 독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나아가서 스피커의 성능도 다릅니다. 이것도 맥북 에어 M4 리뷰할 때 말했는데, 맥북 에어 13인치와 15인치의 스피커 스펙이 다르죠. 맥북 에어 13인치는 쿼드 스피커가 탑재되어 있는데 15인치는 포스 캔슬링 우퍼를 탑재한 6 스피커 사운드 시스템으로 되어 있죠. 근데 맥북 프로 M4로 넘어가 보면은 그것보다 더 좋은 하이파이 6가 적용됐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둘 다 들어보니까 음질이 확실히 차이가 나요. 한번 간단하게 들어보실까요? 그 외에도 뭐 배터리 시간이나 뭐 이런저런 많은 차이점이 있지만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큰 틀에서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맥북 프로를 조금 더 길게 사용하고 있지만 맥북 에어도 한 달 정도 사용해봤을 때 제가 느꼈던 거는 그냥 둘 다 너무나 좋은 노트북이다 라고 느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삼성맨이긴 하지만 이 맥북의 성능은 정말 좋다고 느껴요. 그래도 맥북 에어가 아쉬운 게 많긴 하죠. 맥북 프로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긴 하지만 그래도 비싼 가격은 아닌데 60Hz가 지원이 안 되는 점, 그거는 좀 아쉬워요. 그 외에 별개 사항으로는 구성 포트가 허술한 점, 저는 그것도
그것도 아쉽습니다. 그래도 가성비가 정말 우수한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결론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은 난 맥북을 사용하면서 돈을 벌 거다. 맥북 프로. 나는 그냥 적당히 사용할 거다. 맥북 에어. 이겁니다. 진짜로 둘 다 너무 좋은 제품입니다.